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제목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월 50만 원으로 8억 만드는 배당 머신. 저자는 평온이라는 필명을 가진 블로거고요. 김지영님이 공동 저자이십니다. 그럼 들어가는 글로 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월급날만 바라보던 저 같은 평범한 소시민을 위해 쓰였습니다. 누구든 이 책 한 권이면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배당 투자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현재 배당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필자가 미국 배당 투자를 시작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매달 따박따박 달러가 입금되는 배당 머신을 만들며 알게 된 여러 깨달음을 담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 배당주 투자를 시작할 때 가져야 할 투자 마인드를 알아봅니다. 2부에서는 배당 투자의 실제 전략을 다룹니다. 주식 종목 선정 방법, 배당 투자자라도 성장주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커버드 콜과 3배 레버리지 활용법에 대한 내용 등 꼭 알아야 하면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당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3부는 배당 투자 실전 매매 방법으로 거래량과 가격 모델을 통한 시세 파악법, 실제 매매 및 손절매 방법 등 필자가 직접 실전 투자를 하면서 겪은 성공과 실패 경험 속에서 즉시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4부에서는 배당주와 성장주 찾는 법, 발굴한 배당주와 성장주로 만든 포트폴리오 성과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등 스스로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을 서술하였습니다. 필자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바로 미국 배당주 투자를 일찍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배당 투자를 일찍 시작했더라면 몇 푼 안 되는 월급을 가지고 온 가족의 미래를 짊어져야 하는 부담을 일찍 내려놓을 수 있었겠구나 하는 아쉬움 때문입니다. 경제적 자유와 삶의 여유를 찾기 위한 미국 배당주 투자로 가는 길에 이 책이 조그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 들어갑니다. 1부 배당 투자자의 승리하는 마인드. 1904년부터 2024년까지 120년간의 주가를 기록한 미국 다우지수 주식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난 120년이 넘는 미국 주식 역사상 하락이 36개월 이상 지속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제1차 세계대전, 스페인 독감,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6.25 전쟁, 오일 쇼크, 중동 전쟁, 블랙 먼데이, 9.11 테러, 미국의 이라크 침공, 아프간 침공 등으로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우상향을 했다는 점이죠. 종말론자와 비관론자들이 일시에 득세하고 언론에 나와 팔고 도망가라고 외쳤던 그 수많은 폭락들은 크게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자와 언론의 좌우 공작의 멘탈이 흔들리면 우리의 계좌는 파랗게 변합니다. 오히려 언론의 클릭 장사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버릇을 키워야 계좌가 풍요로워집니다. 또한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진짜 고약한 팩트 한 가지는 증권사와 우리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버는 방법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안전한 방법 중 하나는 좋은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으며 오래오래 보유하는 바이 앤 홀드입니다. 그러나 증권사는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 돈을 법니다. 즉 우리 개인 투자자는 매매를 적게 해야 돈을 벌고 증권사는 우리가 매매를 자주 해야 돈을 법니다. 왜 그들이 언론에 나와 사라 팔아라 살 때다 팔 때다라고 호들갑을 떠는지 그 이유가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월가의 전설 피터 린치는 주식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하겠다는 하소연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 냉혹한 자본주의 세상의 역설적 팩트는 모아놓은 돈이 없을수록 월급이 적을수록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을수록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신경을 끄고 매월 적립식으로 배당주를 모아가면 돈을 법니다. 적은 돈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매주 1만 원씩이라도 좋은 배당주와 지수 ETF를 모아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돈을 모으지만 시간이 가면 돈이 알아서 불어나 우리를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도 주식 투자를 도박이나 노름처럼 여기는 것일까요? 만약 주식 투자가 도박이라면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사람은 투자자가 아닌 전문 도박사, 도박 마스터인 걸까요? 자본주의의 핵심인 주식 및 배당 투자와 담을 쌓고 그것들을 도박으로 여기며 금융 문맹으로 지냈기 때문에 자신과 처자식이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시스템임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주식 투자는 돈 없는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유효하고 합리적인 수단입니다. 이 점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꾸준하게 우량주와 미국 지수 ETF를 적립식 분할 매수로 모아가면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이 주식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금융 지식을 쌓고 도박 같은 한탕식 트레이딩이 아닌 적립식 모아가기 배당 투자를 한다면 3억이나 대출받아 창업을 하고도 장사가 안 돼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3억을 미국의 고배당주 JEPI나 JEPQ에 투자했다고 해봅시다. 잠깐 JEPI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SP500 지수의 커버드 콜을 50% 이하로 사용하여 매월 0.7% 정도의 배당이 나오는 월배당 ETF입니다. JEPQ는 나스닥 100 지수의 커버드 콜을 50% 이하로 사용하면서 매월 0.8% 정도 배당하는 고배당 ETF입니다. 월 배당률이 그 정도니까 JEPQ는 현재 연배당률 8.7% 정도이고 JEPI는 7.3%입니다. 이것은 24년 5월 말 기준입니다. JEPQ에 3억을 투자했다면 매년 2,600만 원을 배당으로 받고 JEPI에 투자했다면 매년 약 2천만 원을 배당으로 받습니다. JEPQ 배당금을 월 배당으로 계산하면 215만 원입니다. 장사는 시작과 동시에 이미 원금 20%를 날리지만 미국 지수의 커버드 콜을 쓰는 JEPQ나 JEPI는 핵전쟁이 나서 미국이 진짜 망하지 않는 한 지수가 50%씩 대폭락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지수가 50% 이상 폭락한 경우는 지난 100년간 단 2번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JEPQ는 22년 5월에 출시된 ETF인데 2년간 주가는 6.43% 상승했고 지수 상승의 배당까지 합한 전체 수익률인 토탈 리턴은 34%까지 상승했습니다. 장사할 3억 원을 JEPQ에 투자했다면 지난 2년간 배당금으로 5,200만 원을 벌었고 투자 원금은 2024년 5월 기준 3억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대신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죠. 배당 투자는 평범한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승리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게다가 배당 투자는 시간의 복리 효과가 확실해서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면 평생토록 돈이 늘어나는 복리 효과로 인해 우리의 노후가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돈이 주인인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기는 길은 단순합니다. 독서와 투자입니다. 항상 경제 관련 도서와 인문학 책을 읽고 뇌를 말랑말랑하게 만들면 경제의 흐름과 트렌드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당 투자도 주식 투자이니 언제든 커다란 고통을 안겨줄 위험은 있습니다. 끝없이 우상향한다는 미국 주식도 1년에 몇 번은 5%씩 하락하고 2년에 한 번은 10% 이상 하락하며 5년에 한 번은 20% 넘게 하락합니다. 따라서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고 투자 원금 손실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배당금을 재투자하고 분산 투자를 하면 포트폴리오 전체가 녹아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배당금 재투자를 3년 이상만 지속하면 투자 원금의 손해를 볼 확률은 5%도 안 됩니다. 5년 정도 배당 재투자를 하면 원금 손실 확률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그 이상 되면 손실 확률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SCHD에 10만 달러를 거치식으로 투자한 뒤 배당금만 재투자했을 때 누적 배당금과 투자 원금을 살펴봅시다. SCHD란 찰스 슈와브란 자산운용사에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에 속한 대량 우량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현재 HCHD는 5년 평균 배당 성장률 10%, 10년 연평균 성장률 8%이나 우선 조건을 배당률 3.5%, 주가 연평균 성장률 6%, 배당 성장률 8%로 설정해 봅시다. 첫 해의 배당금은 3,500달러이고 두 번째의 배당금은 3,780달러가 됩니다. 첫 해와 두 번째를 합치면 누적 배당금 7,280달러입니다.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신규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오직 배당 재투자만 해도 14년 차가 되면 누적 배당금이 10만 8천 달러가 됩니다. 배당금만 재투자하더라도 14년 차까지 받는 배당금이 10만 달러를 초과합니다. 즉 14년 차가 지나면 이미 투자 원금은 확보가 된 것이기에 주식시장이 50% 이상 폭락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19년 차가 되면 누적 배당금은 20만 달러가 넘습니다. 투자 원금까지 합해 총 30만 달러의 자산이 모인 것이니 주식시장이 60% 이상 하락해도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30년이 지나면 누적 배당금만 85만 달러가 됩니다. 이때쯤이면 전쟁이나 대공황이 발생해서 주식시장이 90% 이상 폭락해도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배당금은 원금 손실을 막아주는 무적의 방패이자 갑옷입니다. 그러면 배당 투자 최고의 매수 타이밍은 언제일까? 주식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만고의 진리죠. 그러나 평범한 우리가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폭락장에서 매수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나마도 시장에 피가 철철 넘치는 하락장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미국 부동산 저신용자 담보대출 부실화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가 그 기회였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해 10년간 돈을 모으며 대폭락을 기다리는 것은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로또도 일단 사둬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듯 주식 투자 역시 주식을 사야 배당금이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하락장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주식 매수를 해야 합니다. 최고점에 매수했더라도 배당으로 하락을 버틸 수 있고 최저점에 들어가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 투자자는 언제 올지 모르는 하락을 기다리며 기회 수익인 배당금을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하락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안 하는 투자자에 비해 배당 투자자는 10년 동안 받은 배당금만으로 이미 원금의 70% 이상을 확보합니다. 여기에 10년간 추가로 배당 재투자까지 했다면 배당 투자만으로도 이미 2배 이상의 토탈 리턴을 낼 수 있습니다. 한 해에 100% 벌고 그 다음 해에 90%를 잃는 것보다 매년 5, 6%씩 꾸준한 수익을 내는 배당 투자의 복리 효과가 훨씬 큽니다. 변동성이 적은 배당 투자를 해야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배당 투자자에게 최고의 매수 타이밍은 그냥 계속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차트가 말해주듯이 만약 역사가 반복된다면 현재 우리는 대세 상승 한가운데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가 고점이라거나 버블이라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냉철하게 주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가 우리 배당 투자자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역사적 팩트가 있습니다. 필자가 알려드리는 이 인사이트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필자가 예로 든 차트는 1904년부터 2024년까지의 주가 상승 지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차트에는 크게 4번의 폭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락기는 대공황 때입니다. 1929년 9월에 하락이 시작되어 1932년 6월, 29개월 만에 바닥에 도달했습니다. 두 번째 오일 쇼크 때는 1972년 11월에 하락이 시작되어 1974년 9월, 21개월 만에 바닥에 도달했습니다. 세 번째 세계 금융위기 때는 2007년 9월에 하락이 시작되어 2009년 2월, 15개월 만에 바닥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1년 11월에 하락이 시작되어 2022년 10월 11개월 만에 바닥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주식시장의 고점에서 폭락하여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연준과 금융기관, 미국 정부와 대학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금융 기법들을 찾아내면서 하락에 대응하는 지혜가 점점 발달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락이 아무리 극심해도 30개월 이상 지속된 적은 없다는 인사이트를 기억하십시오. 현금 흐름이 좋고 배당 잘 주는 주식에 장기 배당 투자를 하면 성장주조차 이길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3번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다. 이 말은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다만 인생에서 만나는 3번의 기회를 잡는 사람과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상승장이 아닌 하락장에서 매수한 사람들, 혹은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모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락의 공포와 고통, 혹은 무관심 속에서 그것이 기회임을 느끼며 매수한 사람이 주식시장의 승자가 됩니다. 이어지는 2부는 배당 투자자의 이기는 투자 전략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잘 모르는 시골에 있는 땅을 추천한다면 그 땅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시겠습니까? 70년간 대세 상승했던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팩트 3가지를 추려봅시다. 첫 번째, 장기 우상향하는 부동산은 손해 안 본다. 두 번째,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의 부동산을 사야 한다. 세 번째, 강남 부동산이 제일 좋고 빌라나 다세대보다는 아파트가 상승률이 높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 3가지 팩트에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 배당 투자자들도 부동산에서 통한 이 3가지 팩트를 그대로 주식 투자에 활용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요? 부동산 투자 성공 요인 3가지를 주식에 대입하여 하나씩 분석해 봅시다. 첫째, 장기 우상향하는 시장에 투자하라. 120년 넘게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가, 20년간 박스피인 한국 주식시장 중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맞을까요? 실적 하나만 보고 우상향하는 미국 시장과 비교해 볼 때 한국 주식시장은 전 세계의 악재란 악재는 모두 반영합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기침만 해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바다 위의 쪽배처럼 출렁거리며 투자자들에게 심한 멀미를 강요합니다. 세계 주식시장에서 2~3% 정도 차지하는 한국 주식시장과 50%를 차지하며 120년 넘게 우상향하는 미국 시장, 이 둘 중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두 번째,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 투자하라. 역시 답이 99%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은 2023년 한 해에 이민자만 300만 명이 넘게 모여들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실제 일할 젊은 사람은 줄어들고 빈곤한 노인 세대는 더 늘어나는 초고령 사회를 향해 힘차게 전진 중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해야 돈을 벌기 쉽듯 주식도 인구가 불어나는 시장에 투자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강남 부동산에 투자하라. 그럼 주식시장에서 무엇이 강남 부동산이고 무엇이 시골 빌라일까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강남 아파트 같은 M7에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M7이란 매그니피션트 7, 미국 증시 상승을 이끄는 빅테크 7개 종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가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듯 주식시장에서 종목을 골라 투자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배당 투자자는 축구 감독처럼 전략을 세운다. 필자는 히딩크 감독처럼 공격할 때와 수비할 때에 따른 과감한 리밸런싱이 주식 투자, 특히 배당주 투자에서 꼭 배우고 실행해야 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축구는 11명의 선수를 공격진, 미드필드, 수비진에 4-4-2 혹은 4-3-3 하는 식으로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주식에서 공격수는 AI나 반도체 같은 대형 기술주로 시장 지수를 뛰어넘는 강력한 상승 탄력을 가진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드필더는 공격과 수비가 모두 가능하며 공격형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보면 공격형 미드필더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QQQ나 QQQM 같은 ETF,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스파이나 SPLG, VOO와 같은 ETF일 겁니다. SCHD와 같은 배당 성장형 ETF는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신이나 제약, 헬스, 담배, 코카콜라, 월마트 같은 필수 소비재, 리츠주 같은 경기 침체에 큰 타격을 받지 않는 경기 방어주도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봅니다. 이러한 경기 방어주는 고배당을 주면서도 경기 침체 시 기술주가 큰 폭으로 급락할 때 덜 하락하면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여줍니다. 꾸준하게 월 배당을 하는 JEPQ나 JEPI 같은 고배당 ETF도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수비수는 미국 채권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주 투자 포트폴리오는 시대를 주도하는 성장주를 공격수로, 중심을 단단히 받쳐주는 지수 추종 ETF를 미드필더로,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통신주와 제약주, 리츠와 채권은 수비수로 두면 됩니다. 그 이후 상황에 따라 공격수 비중을 늘리거나 수비수 비중을 늘리면서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짠 뒤에는 상승과 하락에 맞추어 비중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세도 읽지 않고 계속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무능한 장수가 병사들을 쉴 새 없이 전쟁터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최대한 줄여 돈에게도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배당 투자자는 전쟁에 임하는 장군처럼, 월드컵 결승전을 앞둔 축구 감독처럼 신중하게 포트폴리오를 짜 선수이자 병사인 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감독이 선수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고 잘 먹이고 재우듯 돈에게도 충분한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경제적 자유와 풍요로운 현금 흐름을 갖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배당 투자의 세 가지 문제점과 해결 방법. 배당 투자의 첫 번째 문제점, FOMO. FOMO는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죠. 나만 시장에서 소외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요. 배당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이 주식을 평생 들고 가겠다고 생각하며 신중하게 종목을 고릅니다. 그리고 배당이 늘어나는 기쁨을 맛보다 보면 이 맛에 투자를 하는구나 하고 열심히 더 주식을 모으면서 배당 투자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데 비해 내 계좌에 있는 배당주는 주가 상승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주변에서 엔비디아와 테슬라로 한몫 잡았다는 이야기, 친구들이 기술주나 테마주로 크게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지루한 배당주에 투자하여 이 좋은 상승장에서 소외되는구나 하는 마음, 즉 포모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포모를 느끼고 나면 이제 막 싹이 자라기 시작한 배당나무를 갈아엎고 거기에 다시 성장주나 테마주 나무를 심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처음부터 피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장주와 배당주에 함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격수와 미드필더, 수비수를 잘 배치해 포트폴리오 투자를 시작하면 포모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배당주와 성장주 비중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투자 가능 기간이 길수록 성장주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자는 자기 나이대만큼을 배당주의 비율로 보고 있습니다. 가령 20대라면 20%를 배당주로, 80%를 성장주, 60대라면 60%를 배당주로, 성장주는 40%만 투자라는 얘기지요. 참고로 필자는 기본적으로 성장주 35%, 배당주 65%의 비율로 투자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필자의 포트폴리오를 잠깐 보겠습니다. 기술주와 배당주, 채권으로 분리했는데요. 기술주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A, 테슬라, 아마존, TSMC, 삼성전자 우선주, SOXL. 배당주로 국장 배당, 현대차 투비, SK텔레콤,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7%, 타이거 나스닥 100 플러스 15%,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미장 배당,
아이언 마운틴, 파이자, 버라이즌, 리얼티 인컴, SCHD, DIVO, JEPI, BST, JPQ, 채권으로 TMF, TLT, ACE,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 비트코인. 그리고 공개된 종목별 비중에서는 SCHD가 10.1%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7.8%, DIVO가 7.8%, BST 6.8%, 애플 6.8%. 이렇게 10%에서 0.3%까지 정말 촘촘하게 나눠놨습니다. 그럼 배당 투자의 두 번째 문제점, 배당 컷을 살펴봅시다. 배당 투자를 계속하다 보면 주가 하락은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반면에 배당 투자자들은 배당 컷을 아주 싫어합니다. 마치 월급이 깎인 듯한 쓰라린 기분이 듭니다. 이런 충격 때문에 배당 투자자들은 배당 컷을 맞으면 배신당한 느낌으로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배당 컷 가능성이 적은 좋은 배당주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투자 전에 최소 3가지는 꼭 체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최소 3년 이상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했는가. 두 번째, 부채율이 100% 이하인가. 150% 이상이면 가능한 피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 배당률이 1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은가. 배당 성향이 80% 이상이지는 않는가. 안정적인 배당 성향은 40에서 50% 정도입니다. 배당 성향이 25% 이하면 배당을 적게 하는 것이고 80%가 넘어가면 지나치게 후한 것입니다. 길고 오래 가기 위해서는 번 돈의 40에서 50%를 배당으로 돌려주는 회사가 무난합니다. 기술주 중에서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은 배당을 하며 애플의 배당 성향은 15%, 마이크로소프트의 배당 성향은 25% 정도입니다. 배당 투자의 세 번째 문제점, 원천 징수 세금. 배당 투자로 장투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주장이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원천세 15% 말고도 배당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이중과세를 두들겨 맞는 셈이지요. 배당금에 붙는 세율은 우리나라가 15.4%, 미국이 15%입니다. 미국 주식은 미국 정부가 원천 증세에서 가져가고 한국 주식은 한국 정부가 원천 증세에서 가져갑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중 과세 방지 협약을 맺어 미국 배당주에서 받는 배당금은 이미 미국의 원천 증세하고 받은 금액이기에 한국에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배당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절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ISA와 IRP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은 일정 부분 비과세가 되고 비과세 한도를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단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55세 이후에 찾을 수 있고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세액 공제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50세가 넘어서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ISA와 IRP 계좌로 고배당주 투자를 하여 배당 투자 효과를 높이고 일반 계좌로 배당을 적게 주는 미국 성장주에 투자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가 함께 배당 투자하는 것인데요. 종합소득세는 배당금이 2천만 원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즉 부부가 합산 4천만 원까지는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계좌로 주식을 운영하는 것보다 부부 각자가 ISA나 IRP 계좌로 배당 투자를 하고 일반 계좌로는 미국이나 한국의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배당 성장주와 고배당주 중 무엇에 투자할지를 살펴봅시다. 이 질문에 딱 맞아떨어지는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SCHD와 JEPI 투자 결과를 비교하여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SCHD는 주가 상승률 8%에 배당률은 3.3%, 배당 성장률은 8%였습니다. JEPI는 주가 상승률 4%, 배당률은 7.5%, 배당 성장률은 2%입니다.
만일 JEPI와 SCHD에 매월 $500를 투자한다면 현금 흐름 차원에서는 JEPI가 좋고 장기 투자로 본다면 SCHD가 훨씬 좋습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 현금 흐름이 필요한 40대 이상 투자자라면 고배당이고 매월 배당하는 JEPI도 좋은 투자처입니다. 반면 투자 기간이 충분하고 당장 현금 흐름을 만들 필요가 없는 40대 이전의 젊은 투자자라면 고배당주 JEPI보다는 SCHD 투자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 기간이 25년 이상 남은 투자자라면 당연히 배당 성장률이 높은 SCHD 투자가 유리합니다. 투자한 지 25년이 넘어가면 8% 이상의 배당 성장률에 대한 복리가 급증하여 배당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배당 투자가 장기적으로 놀라운 효과를 내는 것은 배당 재투자 효과 때문입니다. 2000년에 $100를 S&P 500에 투자하고 모든 배당을 재투자했다면 2020년에는 투자 총액이 $353가 됩니다. 반면 배당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239입니다. 배당 재투자를 통해 48% 더 높은 수익을 얻은 것입니다. 배당 투자자에게 하락장은 기회이고 복리효과는 하락장에서 더 빛을 발합니다. 배당 투자의 진짜 복리효과는 배당 재투자임을 꼭 기억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그럼 얼마를 모아야 복리효과를 실감할 수 있을까요? 배당 투자를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필자가 배당 투자에 확신을 갖고 재미를 느끼게 된 것은 월 배당금이 50만 원을 넘기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 무렵 투자 원금은 1억 원을 넘었습니다. 투자금 1억 원 정도로 6% 이상의 배당지에 투자하면 연 배당 600만 원, 월 평균 5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일이 재미진 현실이 됩니다. 무엇보다 월 배당 50만 원을 받을 정도가 되면 배당 재투자의 복리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배당금이 배당금을 재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즉 배당 투자금이 1억 원을 넘는 순간부터 배당이 배당을 낳고 돈이 돈을 버는 복리의 배당 머신이 세팅됩니다. 그 이후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경제적 자유를 향한 비행이 시작됩니다. 거치식과 적립식 투자 중 무엇이 좋을까? 이 장에서는 SCHD를 이용해 거치식과 적립식 배당 투자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적립식으로 매월 $300씩 총 투자금 $10만 달러를 투자한 경우와 $10만 달러를 거치해 투자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투자 원금은 비슷해도 그 결과는 거치식 투자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적립식 투자를 시작하여 1억 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거치식으로 1억 원을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지금 당장 10만 원이라도 투자하는 게 1억 원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최근 국내에 월 배당 커버드 콜 ETF가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매월 배당을 주기 때문에 제2의 월급처럼 느껴져서인지 많은 투자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커버드 콜이라는 단어가 주는 거부감 혹은 이질감 때문인지 프리미엄이란 명칭을 쓰는 상품들 역시 계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배당 커버드 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독자들은 커버드 콜의 배당 원리와 장단점을 이해한 후 자신의 목적에 맞도록 활용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녹음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 커버드 콜에 대한 얘기를 하려니 참 지루해질 것 같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것 같지가 않네요. 일단 오늘 녹음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 커버드 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